자, 캐드를 실행시키시고요. 그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우리 어제 세팅한 A3 치수 스타일이라는 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또는 뭐 열기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도면 그리시기 전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레이어 설정이랑 그 다음에 디멘션 설정하셔가지고 현재 세팅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요거 스타일까지 세팅 다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뭐를 배우실 거냐면 나사 제도에 대해서 배울게요. 나사 제도. 여러분들 나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 CNC 선발 시간에 나갔어요. 일부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사라는 거는 M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삼각나사라고 합니다. 보통 삼각나사. 보통 삼각나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폴리건을 이용했을 때, 폴리건의 그 면의 개수 3개로 해가지고 그리셨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형상을 이제 보통 삼각나사라고 해요. 보통 삼각나사는 특징이 뭐냐? 모든 방향이 다 각도가 60도라는 거죠. 60도 방향으로 생긴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삼각나사라고 하고, 이런 형상으로 나사 가공을 깎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게 피치라는 게 들어가죠. 피치는 나사살의 간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 나사라는 거는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나사의 끝점과 끝점의 거리, 요거를 이제 피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리드라는 거는 1회전당 얼마씩 간다는 뜻인데요. 그거랑 나사랑은 똑같은 맥락이라 피치와 리드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사 제도를 이제 도면상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 보시게 되면 요 도면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좀 자세히 풀이해 놓은 도면인데, 요거를 이제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제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게 뭐 정확한 치수 개념은 안 따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앞쪽에 보시게 되면 M22의 피치 1.5라고 있죠. M22의 피치 1.5, 그 다음에 못따기는 C 1.5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일반적 나사 제도 할 때 그릴 때 방식은 자, 먼저 외경을 그린 거예요. 여기는 22짜리 외경을 이제 그린 거고요, 제가. 잠깐만, 왜 22가 안 나오지? 다시. 제가 뭐 잘못 입력됐나 보다. 그래서 여기 이제 22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못따기 들어가죠. CHA, D 엔터, 1.5 엔터, 그 다음 T 엔터, T 엔터 해서 못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못따기를 해놓고 나서 이 못따기의 시작점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나사 제도가 끝난 거거든요, 사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나사 제도가 끝난 겁니다.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나사의 그 치수를 좀 무시하고, 나사의 치수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나사의 골 깊이인데 이 높이값을 무시하고 임의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봤을 때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뭐만 있으면 되냐? 그 피치, 그러니까 M 값과 P 값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뭘 기억을 했냐? 여러분들 피치 1.5면은 가공 깊이가 얼마를 팠어요? 기억나요? 피치 1.5 가공 깊이? 정확하게는 0.899, 반올림에서 0.9가 되겠지, 그죠? 정확하게 0.89예요. 그 책에 보시게 되면 가공 깊이가. 그 다음에 피치2는 기억나요, 혹시? 1.19. 이것도 반올림에서 1.2가 되는 거고, 얘는 반올림에서 이제 0.9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것만큼 그리셔야 되거든요, 이것만큼.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치수상으로 그렸을 경우에는 옵셋을 해서 0.9mm만큼 간격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공 깊이가 정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나사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치수에 맞춰서.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 못따기에 시작을 안 하고 못따기보다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시작을 하죠. 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셔도 상관없고, 요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요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나는 아유 귀찮다, 어차피 뭐 나사라는 거 표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걸 이렇게 따지냐 싶은 분들은 못따기에서 뽑아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그린 도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치수 요 0.9mm를 집어넣어서 그린 도면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그리든 간에 최종 목적지까지 가면 됩니다. 나사라는 거는 이런 치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고, 단 주의할 점은 요거 지시선으로, 우리 어제 지시선 뽑는 거 배웠죠. 시인속 지시선. 시인속 지시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M22 그 다음에 곱하기 피치 1.5, 요거는 꼭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나사 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이거 시험 문제예요. 나사를 제도할 때는요, 요게 바깥지름이, 거기 안지름, 골지름이라고 해요. 바깥지름, 골지름. 그러니까 바깥지름과 골지름만 기억하세요.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이에요. 굵은 실선. 그 외형선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안에 골지름은 가는 실선이, 가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색깔로 뭘로 칠해? 빨간색으로 칠해. 빨간색. 빨간색이 선이 굵죠? 아니, 얇죠? 선의 굵기가 0.25니까. 그 다음 초록색은 선의 굵기가 0.5 정도 되니까 훨씬 더 굵죠. 그래서 바깥지름은 굵은 선, 그 다음에 안지름은 가는 선으로 표시한다. 요거 시험 문제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거 틀리시는 분들 많더라고. 내일 이제 다음 주 시험 볼 건데 요거 틀리시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도를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도면 보시면 아시겠죠? 도면도 똑같아요. 도면도 이 안쪽은 가는 선이죠. 그리고 바깥쪽은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불완전 나사라고 배웠을 것 같은데, 불완전 나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불완전 나사는 어떤 그 기준으로 불완전 나사, 완전 나사가 돼요? 여기 어떤 게 추가돼야 돼요? 불완전 나사, 완전 나사의 차이점. 각도? 불완전 나사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 돼요? 홈 플러스 되면은 이게 완전 나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배웠어요? 다르게 배웠나? 자, 불완전 나사는 일반적 홈이 없어요. 홈. 여러분들 CNC 선반의 시간에 배웠던 홈 있죠, 홈. 그 홈을 나사 부분에 파줘야지만 완전 나사가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나사라는 건 조립 개념이에요, 조립.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깎았던 이런 원통형 있죠? 원통형은 조립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슬라이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암놈과 쓴놈이 타고 들어가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제 미끄럼 타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개념인데, 나사라는 거는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삼각 나사를 만들어 줘가지고 딱 조립하는 개념이거든, 체결. 근데 이 조립할 때 이제 나사를 이렇게 내다가 중간에 말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조립을 했을 때 이 순나사, 안나사 조립을 했을 때 나사가 끝까지 안 나면 이 중간에 여기에 틈새가 벌어져요. 끝까지 조립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볼트 너트를 한번 조립해 보시면 그거 아실 텐데, 볼트 너트 한번 다 돌려보면 이만큼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 틈새가 벌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이 사이에 또 어떤 물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완전 나사가 있고요. 그럼 이런 불완전 나사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를 좀 따내야 돼, 이렇게. 살짝 파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뭘로 배워요? 홈으로 배워요. 홈 가공.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사는요, 다 기본적으로 홈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나사가 됩니다. 이 홈을 파주게 되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립을 했을 때 끝까지 밀착이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완전 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완전 나사와 이제 안전 나사가 있는데, 지금 도면 보시게 되면 이거 다 불완전 나사로 현재 표기되어 있죠, 그죠? 불완전 나사. 뒷장도 보면 아마 불완전 나사로 되어 있을 거고.
뒷장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표기 안 돼 있어요. 치수가 직경값만 넣어 있어요. 지금 참고로 알고 계시고, 거기는 제가 나중에 피치값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뭐 설명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지금 나가 두면은 불완전 나사만 있기 때문에 완전 나사가 없다. 그럼 완전 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시인 3번 시간에 배웠던 책에 있는 게 다 완전 나사예요.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럼 불완전 나사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불완전 나사는 이 끝에가 살짝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마무리를 져주셔야 돼. 그럼 거기 각도 몇 도 나와요 지금? 150도 나오죠? 이 150도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30도 개념으로 해서 치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아프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계산을 미리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도가 되는 거죠. 150도가. 그래서 다 그렸으면은 마지막 라인 명령어 치시고 끝점 찍은 다음에 골뱅이 거리가 길게, 그 다음에 꺽쇠 150도 선을 길게 뽑으세요. 뽑으신 다음에 트림으로 해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색상이 뭐예요? 색상이 빨간색. 그 다음에 MI로 해가지고 대칭 복사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불완전 나사고요. 그 다음에 CNC 선반에서는 NC 프로그램 짤 때 여기까지 안 짭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여기까지 잘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짜는 게 아니고 NC 프로그램 상에서는 프로그램 짤 때 여기까지만 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요 라인까지만.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불완전 나사를 표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형상이에요. 이걸 치수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NC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도면을 다 그리신 분들은 추가로 요거 NC 프로그램을 짜보시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설계 쪽으로 나갈지 CNC 선반 쪽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저한테 질문하시고, 둘 다 제가 조언이 가능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 제도 하시면 됩니다. 그 나사 제도는 주의할 점이 요거 손의 굵기 요거만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두 줄을 그릴 때 시작점은 못다게 해서 시작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1.5 피치값이 얼마라고요? 그 나사골 깊이? 피치값이 아까 0.89 0.9 0.9만큼 옵셋을 해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오른쪽에 또 우측면도에 또 나사가 또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 나사를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 이 방향을 봤을 때. 그러면은 거기 보시게 되면은 원이 하나 있죠.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원이 하나 또 있죠. 이 안쪽에 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골에 해당되는 나사골. 이 나사골은 안 보여요. 실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얘만 보이는 거죠. 왜 그 바깥쪽만. 그래서 안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끊어줘야 돼요. 4분의 1 정도를. 4분의 1 정도 끊어줄 때는 여러분들 명령어 뭐 써야 되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BR 브레이크 명령어 쓰시면 돼요. BR 명령어 선 끊기.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끝나? 자, F 엔터, BR 엔터. 그 다음에 도형 클릭해 주시고 F 엔터. 그 다음에 시작점, 근처점. 그래서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한 점 찍어 주시고, 또 끝점, 근처점 여기 찍어 주시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사 제도 해 주시면 돼요. 요게 나사 제도의 그 우측면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회사 가시게 되면은, 만약 내가 설계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 형상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아마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사 제도를 완료하시면 된다. 지금 나사 제도가 사실 잘못됐는데, 원래 여기 맞춰 주셔야 돼. 중심점에.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 제도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거 두 줄 그릴 때 못따기 선을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둘 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불완전 나사는 항상 끝에 여기 간격 원래 각도를 여기를 많이 알려줘요. 여기 30도라고. 여기에 30도가 되면은 전체 각도는 150도가 됩니다. 여기가. 이건 뭐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 그려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실습 진행하세요.